건축 부산을 말하다 시간입니다. 네, 부산의 건축물 이야기를 담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부산 건축문화해설사회 김승회 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김승회입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는 부산문화회관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어디를 가볼까요? 네, 오늘은 그 동래군 명륜동에 있는 동래 향교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예. 그 명륜초등학교 옆에 있는 그 향교죠? 네, 네. 예. 그렇습니다. 그 동래에 있는 그 복천동 고분군에서 명륜초등학교 쪽으로 가시다 보면 그 오른쪽에 보이는 그 기와집으로 된 전통 건축물이 있는데요. 이것이 동래 향교입니다. 명륜동의 지명도 동래 향교의 명륜당에서 유래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향교, 간단하게 뭐 하는 곳인지. 네, 향교는 그 조선시대 초기에 나라에서 세운 교육기관인데요. 공자와 여러 성인에게 제사를 지내고 지방민에게 교육과 그 교화를 하던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동네에 그 향교가 이곳에 그 자리 잡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태조 원년인 1392년에 그 지방에 향교를 지어서 유생 교육에 힘쓰라는 그 태조의 교소를 받들어서 건립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네. 그 임진왜란 때 이제 소실이 됐습니다. 그 소실이 됐다가 1605년에 재건이 됐는데 1635년에 동래성 동북 밖으로 그 향교 전체를 이전했고요. 또 1744년에 현재 그 동래 고등학교 뒤편으로 옮겼습니다. 또 그리고 1784년에 현재 내성 초등학교 자리로 또 옮겼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위치를 변경한 것은 학교는 행정기관 좌측에 세운다는 전통에 따라서 동래부 동혼 좌측에 자리 잡기 위해서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200년, 300년, 400년, 뭐 한 600년 전에는 학교는 행정기관 좌측에 세운다는 그런. 네네. 그래서 이제 또 옮겼는데 옮긴 자리가 또 지대도 낮고 습기가 많아서 1813년에 지금의 그 명륜동 자리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200년이 더 됐군요. 네. 그 향교 건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네, 그 정문격인 반화루를 들어서면 정면에 공부하는 공간 명륜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속 건물인 동제와 서제가 있고요. 또 우측으로 출입문인데 그 외산문을 들어서면 다시 그 이제 출입문인 내산문이 있고 이곳을 지나면 제사 지내는 공간인 대성전과 부속 건물인 동무와 서무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정문을 반화루라고 하셨는데 어떤 뜻이 담겨 있나요? 네, 뭐 느끼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는 것 같은데요. 반화루는 1665년에 건립된 2층으로 된 누각인데 문입니다. 그 아래층이 이제 명륜당과 동제 서제로 들어가는 그 산문으로 돼 있고요. 양식은 주심포 양식의 겹처마 팔짝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겹처마는 처마가 이렇게 두 겹으로 된 것을 말하는데요. 반화루라고 하는 것은 반용 부본으로 용을 끌어잡고 봉황에 붙는다는 말인데요. 즉 그 성인을 따라서 덕을 이루고 훌륭한 임금을 쫓아서 공명을 세운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척 훌륭한 뜻이군요. 네. 근데 전통 건축 용어는 좀 생소합니다, 사실 이 시간에. 그렇죠. 많이 듣지를 못하셔서요. 그러실 겁니다. 우선 그 전통 목조 건축 용어 중에 이제 공포라는 것이 있는데요. 공포는 처마의 무게를 받치기 위해서 기둥과 그 대들보에 짜 맞춰된 부재가 결속되어진 것을 말하는데요. 공포가 놓여지는 위치와 결합 방법에 따라서 크게 주심포 형식, 그다음에 다포 형식, 입공 형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주심포 형식은 공포를 기둥 머리 위에만 배치를 하고 하중을 공포가 기둥에 전달하는 구조의 형식을 말하고 있고요. 다포 형식은 공포를 그 기둥 위에뿐만이 아니라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이렇게 구성하는 것인데요. 주심포 양식보다는 더욱 화려하고 또 아주 아름답게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궁궐이나 절의 그 주요 법당 등에 많이 사용하는 형식입니다. 또 입공 형식이라고 있는데요. 공포의 그 새 날개 모양으로 다 이렇게 삐죽 튀어나온 조각을 한 부재를 끼워서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 새 날개 같은 입공이 하나면 초입공이고 또 상하 2단으로 되어 있으면 2입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렵네요. 그렇죠? 그 명륜당과 동제 서제 건물은 어떤 건물인가요? 네, 명륜당은
그 학문을 강의하고 학생이 수업을 하던 공간인데요. 예. 때로는 그 유림의 회합 장소로도 이용이 됐습니다. 예. 이름을 명륜당이라고 한 것은 주자가 쓴 말인데요. 유교 공부가 바로 인륜을 밝히는 데 핵심이 있다는 점을 표현한 것입니다. 명륜당 그 앞에 그 좌우의 동제와 서제는 생도들이 거처하는 곳이었는데요. 예. 유교에서는 동쪽이 서쪽보다 유교상으로 상위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다 예. 보니까 동제에는 양반 자제들이 기거를 하고 서제에는 서민 자제들이 기거를 했습니다. 예. 명륜당의 그 크기는 정면으로 봤을 때 5칸, 그다음에 측면으로 봤을 때 3칸 그 이중처마인 겹처마의 맞배 지붕으로 이익공이며 그 기둥은 약간의 흘림이 있는 두리기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동제 서제는 정면이 3칸, 측면이 1칸, 호처마 맞배 지붕으로 되어 있고요. 예. 명륜당은 2013년에 부산시 유형문화재 128호로 지정됐습니다. 예. 그 버스를 타고 가든 승용차를 타고 가든 그 앞을 늘 지나가기도 했었는데요. 네네. 늘 봐왔던 건축물인데도 이렇게 용어와 함께 설명을 들으니까 좀 생소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죠. 예. 네, 그러실 겁니다. 앞에 그 맞배 지붕이 나왔는데요. 지붕의 종류에는 맞배 지붕하고 우진각 지붕, 그다음에 팔짝 지붕 등 여러 개가 있는데요. 맞배 지붕은 박공 지붕이라고도 합니다. 박공 지붕은 펼친 책을 엎어놓은 모양으로 양쪽 방향으로 경사진 지붕을 말하고, 예. 또 우진각 지붕은 지붕의 네 모서리가 추녀마루가 처마 끝부터 경사지게 오르면서 지붕의 중앙에 정상이 합쳐지는 지붕의 형태인데요. 예. 일반적인 우리 그 주택의 지붕 모양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대표적인 예로 그 광화문이나 남대문의 지붕 모양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또 그리고 한 칸 뭐 이렇게 칸이 나오는데 기둥과 기둥 사이를 칸이라고 합니다. 두리 기둥은 둘레를 둥그렇게 깎아 만든 기둥을 말합니다. 예. 그 팔짝 지붕이라는 단어. 네. 예. 보통 그 기와집을 생각하면 되나요? 네네. 일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보시는 기와집 지붕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 지붕 위까지 이 박공이 달려서 용마루 부분이 삼각형의 벽을 이루고 처마 끝은 그 우진각 지붕과 같은 형태입니다. 높은 곳에서 지붕을 이렇게 내려다봤을 때 그 모습이 한문 그 팔자와 같이 생겼다고 해서 팔짝 지붕이라고 합니다. 궁궐의 그 정전 또 뭐 이렇게 아주 권위 있는 건물들의 그 지붕 형태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제사 지내는 공간도 따로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제사 지내는 공간은 대성전과 그 부속 건물인 동무소무가 있는데요. 예. 대성전에는 그 공자의 초상과 위패를 그 중앙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동편에 안자와 증자, 그리고 서편에 자사와 맹자 이렇게 사성의 위패를 모셨습니다. 예. 대성전 앞에 그 동무소무는 중국 유학자 외에 그 우리나라 그 퇴계 이황 선생과 이율곡 선생 등 그 우리나라 유학자 18명의 위패를 봉안해서 기리고 있는데요. 예. 봄, 가을로 그 석전대제라는 그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예. 대성전의 크기는 정면이 5칸이고 측면이 3칸. 그다음에 입공식의 겹처마의 맞배 지붕인데요. 입공식의 세부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동무서무는 그 대성전보다 좀 작아서 정면에서 3칸, 측면에 1칸으로 겹처마 맞배 지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성전은 여러 건물 중에서 위계가 가장 높은 건물인 점을 고려하고 예. 학술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2013년 부산시 유형문화재 6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예. 오늘 그 우리 전통 건축물에 대해서 많이 접하지 않으니까 용어들이 좀 다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자주 듣는 용어들이 아니어서 뭐 생소하게 느끼실 겁니다. 예. 하지만 그 건축물을 자세히 보시면 뭐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그 전통 건축물 용어하고 종류가 많지만 조금만 소개를 했고요. 또 동네 향교 정원에 가시면 그 보호수로 지정된 은행나무가 있는데요. 예. 중국 춘추 시대 말에 그 공자가 가르친 곳에도 은행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공자가 그 제자를 가르친 곳을 행단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의 정원의 그 나무, 은행나무들이 이 행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 보진 전 않았어요. 그러셨어요? 은행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네, 한 260년 정도 된 은행나무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또 소개해 줄 것이 끝으로 있나요? 네, 그 외에 그 유교에서 예를 올릴 때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 손을 씻는 관수대하고 또 제사를 지낸 후 충문을 태우는 망료대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향교, 그 사당, 뭐 서원, 강단 등의 등불 대형으로 이렇게 관솔불을 피우는
그런 이렇게 석조물로 된 정료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향교 그 밖으로 역대 그 부사들의 교육에 대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서 그 흥학비가 이렇게 여러 개 세워져 있습니다. 동네 부사 네네네 분들 네네. 예.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대소인을 막론하고 말에서 내리라는 대소인원 함합비가 밖에 있습니다. 예. 이곳을 들어올 때 말에서 내려서 들어와야 돼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동네 향교, 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네. 태조 이성계, 네 맞습니다. 예, 그 지시에 의해서 오늘 여러 가지로 건축물에 대해서도 이모저모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건축문화해설사회 김승혜 회장이었습니다.